안녕하세요. 루장입니다. 요즘 시장에서 조용히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이슈 하나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트럼프 관세, 그리고 미국 대법원. 겉으로 보면 또 정치 얘기인가 싶을 수 있지만 이건 정치 뉴스가 아니라 시장 구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요, 트럼프 관세가 왜 위험한 시험대에 올랐는지, 대법원 판결이 시장에 던지는 신호, 반도체, 금리, 증시가 왜 동시에 움직였는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핵심부터 짚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요, 1977년 국가 비상사태법을 근거로 대규모 글로벌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문제는 이건데요. 이 법안은 전쟁, 안보 위기에 쓰라고 만든 법이지 상시적인 무역 압박 수단으로 쓰라고 만든 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대법원에서 나오는 질문은 단순합니다. 대통령이 혼자서 세계 무역 질서를 이렇게 바꿀 권한이 있느냐? 보수, 진보, 성향 판사 모두 이 지점에서 의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 판결이 중요한 이유는 관세 몇 퍼센트의 문제가 아닙니다. 권한의 문제겠죠. 만약 대법원이 이건 권한 남용이라고 판단한다면 기존 관세는 무효 소송 대상이 되고요. 기업들은 관세 환급 청구, 정부는 재정, 정책, 신뢰도도 타격을 받게 됩니다. 실제로 대형 유통, 소비 기업들이 이미 소송을 준비 중에 있죠. 트럼프가 이걸 잃으면 미국은 끝장이다 라고 말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장면이 나옵니다. 관세 리스크가 커지는데 주가는 오히려 반등했다? 이유는 단순하겠죠. 반도체입니다. 미국과 대만이 초대형 반도체 투자 합의를 발표했기 때문이죠. 미국 내 생산 확대, AI 첨단 기술 공급망 안정, 관세 리스크를 산업 전략으로 덮은 것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주식들이 먼저 반응했죠. 시장은 항상 정치보다 공급망을 먼저 보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의 축은 금리입니다. 연준은 지금 명확한데요. 지금은 기다릴 때다. 실업률은 안정이 되고 있고, 인플레이션은 아직 높은 상태고, 정치적 압박은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무리한 금리 인하는 연준 독립성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준은 시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린 서두르지 않는다. 지금 시장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게 될 겁니다. 위에서는 낙관, 아래에서는 경계. AI 반도체는 리스크를 덮고 상승. 관세 정치는 바닥에서 압박. 금리는 시간을 벌고 있죠. 이건 붕괴 국면도 아니고 안전한 랠리도 아닙니다. 균형 위의 시장이라고 봐야 되겠죠. 트럼프 관세는 단순한 무역 카드가 아니라 대통령 권한의 한계를 시험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시장은요, 이미 그 결과를 가정한 채 다음 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치는 소음을 만들지만 시장은 항상 구조를 봅니다. 지금은 공포가 아니라 해석이 필요한 구간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EV 섹터주는 약세를 보였는데요. 리비아는 마이너스 2.51%, 테슬라는 마이너스 0.14%, 루시드는 마이너스 7.29% 하락했습니다. 10.05불로 정규장을 마쳤고요. 애프터장에서는 플러스 1.09% 상승하면서 끝이 났네요. 자, 7% 하락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냥 떨어졌네가 아니라 왜 이렇게 떨어졌는지, 그리고 이게 구조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단기 트레이더와 중기 투자자가 완전히 다르게 봐야 하는 구간입니다. 핵심 숫자부터 한번 정리해보죠. 전일 종가는 10.84달러, 장중 저점은 약 10.03달러고요. 종가는 10.05달러입니다. 단순한 하락이 아닙니다. 개파락, 장중 투매, 바닥 다지기, 시간의 반등, 즉 패닉과 소화, 안정 이 흐름으로 이어졌는데요. 오더플로우에서 인플로우는 17.84 밀리언 달러, 아웃플로우는 19.78 밀리언 달러입니다. 순유출은 약 마이너스 1.94 밀리언 달러인데요. 중요한 건 빠져나간 금액이 아니라 누가 빠져나갔느냐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신호죠. 주가가 마이너스 7% 빠지는 날 대형 자금은 오히려 순매수였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기관이 도망친 날은 아니고 구조 붕괴도 아니라는 것이죠. 가격이 내려올 때 받아준 쪽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 하락폭을 메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이건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지금 상황을 팩트로 한번 요약해 보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약 16억 달러, PIF 대출 한도 확대 효과 포함 유동성 25억 달러 내외입니다. 회사 공식 가이드를 보면
2027년까지 운영이 가능하다고 했는데요. 이로써 단기 생존 문제는 없다. 내일 망한다는 건 팩트 왜곡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여기서 터졌습니다. PIF 추가 자금 없다. 이제는 국제 자금을 찾게 되었다. 주가는 바닥을 기고 있습니다. 기업 구조와 자금 전략의 문제로 보고 있는데 지금 루시드에게 필요한 건 희망도 비판도 아닙니다. 해석이겠죠. 문제의 시작은 임시 CEO 마크 윈터호프의 발언이었습니다. PIF에서 추가 자금을 기대할 이유는 없다. 이렇게 보도가 됐죠. 하지만 회사는 곧바로 공식 해명을 냈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다. PIF와 관계는 아무 변화도 없다. 여기서 중요한 건 누가 거짓말을 했느냐가 아닙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루시드는 PIF만 바라보는 회사로 보이길 원하지 않는다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기서 전략이 나옵니다. 루시드는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우리는 미국 기업이자 글로벌 기업이다. 이 말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사우디 국영 전기차 회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CEO가 비상장화 루머에 선을 긋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비상장 그리고 사우디 국부펀드 100%는 글로벌 시장에서 브랜드 리스크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루시드는요, 의도적으로 PIF 의존도를 낮춰 보이려는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주가로 다시 돌아와 보죠. 2025년 한 해 마이너스 65%, 시가총액 33억 달러, 누적 손실 연간 18억 달러. 시장 입장에서는 이런 질문이 먼저입니다. 자금이 있다는데 그럼 언제 돈을 벌 수 있느냐? 그리고 여기서 루시드의 진짜 약점이 하나 드러납니다. 수요인데요. 미국, 유럽, EV 수요 둔화, 유럽 판매 비중의 2%, 아직은 에어 중심이고요. 그래비티는 이제 막 시작했습니다. 시장은 파산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시간 대비 성과를 의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장기 핵심은 주가도 발언도 아닙니다. 사우디 공장 2026년 말 생산 시작으로 미드 사이즈 플랫폼 생산, 중국 부패 관세 우회, 생산량의 90% 이상 수출. 단순한 공장이 아니죠. 루시드가 적자 스타트업에서 글로벌 제조사로 넘어갈 수 있느냐의 시험대가 됩니다. 오늘 루시드의 사상 최저가는 자금 위기의 신호가 아닙니다. 신뢰 유예 기간이 줄어들고 있다는 신호겠죠. PIF는 떠나지 않았고요. 돈도 아직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묻고 있죠. 이 회사는 언제부터 결과를 보여줄 수 있나? 루시드의 다음 주가는요, 뉴스가 아니라 실행 속도가 결정할 겁니다. 오늘의 마지막 한 문장입니다. 루시드는 망하지 않을 확률은 높다. 하지만 성공할 확률은 아직 증명되지 않았다. 그래서 시장은 희망이 아니라 할인으로 대하고 있다. 힘내시는 금요일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